봉준호 감독의 영화는 독창적입니다. 누가 봐도 아 이거 봉준호 영화구나 할 만한 특징들이 있죠. 봉준호는 영화의 장르를 슬쩍 뒤틀거나 비극 속에 짠한 유머를 자연스럽게 배치합니다. 그런데 이런 특징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친숙한 요소와 이질적인 요소를 함께 다룬다는 겁니다. 수사영화와 한국 현대사를 함께 다루는 살인의 추억, 대낮에 한강에서 등장하는 괴물, 국민어머니 김혜자와 살인사건을 함께 다루는 마더. 거의 모든 영화에서 이런 특징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어본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천연덕스럽게 장르를 뒤트는지, 어떻게 영화의 톤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바꾸는지. 그런데 봉준호 감독의 대답은 자신은 잘 모른다고 말합니다. 의도해서 배치하거나 의식해서 시나리오를 쓴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창작물의 뛰어난 특징이 창작자가 의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경우에 창작물의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매력적인 특징은 창작자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발견됩니다. 그건 창작자의 태도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화 창작에 대한 봉준호의 태도는 정성일 영화평론가와 진행한 한 인터뷰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인터뷰에서 봉준호 감독은 영화적인 모멘트를 만드는 것이 자신의 영화 창작 이유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한국영화 아카데미에서 기획한 한 강의에서 봉준호 감독은 자신이 만들고 싶은 영화적인 모멘트를 얼마나 오랫동안 스스로 품어왔는지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경험과 상상력에서 길어올린 영화적 모멘트에 대해서 말이죠. 어떤 장면이 있을 거야 아마 찍고 싶은 머릿속에. 그게 맴돌고 뭐 어떨 때는 그런 장면 때문에 그 장면을 찍기 위한 핑계로 시나리오를 쓰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그걸 찍어갖고 그 화면을 이제 소유하고 싶은 거지. 자기 자신한테 충실한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본인을 만족시키려고 한번 애써보세요. 시나리오. 물론 다른 사람한테도 보여주겠지만.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려고 체면을 많이 걸었던 것 같아요. 내가 제일 첫 번째 관객이다.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영화를 찍는다. 내가 보고 싶은 영화를 만든다는 봉준호의 마지막 말이 인상적이죠. 결국 봉준호 감독이 영화를 만드는 이유는 자신이 영화로 만들고 싶은 장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봉준호 영화에서 그런 영화적 모멘트를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플란다스의 개에서 노란 옷을 입은 무리가 아파트 옥상에 등장해서 배두나를 응원할 때, 살인의 추억에서도 그렇죠. 괴물, 마더, 설국열차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봉준호 감독의 모든 영화에서 이런 영화적 모멘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순간들을 뭐라 정의하기는 참 힘듭니다. 영화적이라는 말부터 정의하기가 좀 애매하죠. 그러나 분명 멋진 순간들입니다. 현실에서는 목격할 수 없는 장면들, 그래서 현실의 의미를 바꿔버리는 장면들. 재기 넘치면서도 감정적으로 묵직하고 때로 기이하면서 동시에 아름다운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봉준호는 내가 보고 싶은 그런 순간들을 위해서 영화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 말은 잘 생각해보면 꽤 인상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항상 진실되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필요에 따라서 비겁해져야 하거나 내 의지와 반대되는 일도 웃으면서 해야 합니다. 바로 그때 봉준호 감독과 같은 창작자의 태도는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봉준호 감독은 자신이 만들고 싶은 한 장면을 상상하고는 그 이미지를 오랫동안 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이미지를 영상으로 만듭니다. 그 정서를 이해하기까지는 저는 되게 오래 걸렸어요. 왜 달리는 버스에서 저렇게 몸부림치듯이 놀아야 되는가? 어릴 때 품었던 이제 그 막연한 의문의 해답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영화가. 달리는 버스 이것도 이제 한 구체적으로는 제 머리에 한 4, 5년 맴돌았고 저 대학교 때 오대산에서 본 것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한 19년, 18년 정도 이제 머릿속에 있었던 거죠. 저 이미지가 암적으로. 한 사람이 어떤 이미지를 수년간 품고 있다가 영상화한다는 말의 의미는 그 사람이 진심으로 그 이미지들에 매료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말하자면 봉준호 감독의 영화적인 순간들은 그 장면을 정말 진심으로 만들고 싶었던 사람이 만들어낸 아, 저 사람은 정말 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구나 라는 어떤 순수함과 진실성이 묻어납니다. 누군가가 깊게 좋아하는 것들은 어떤 사람들에겐 큰 감동이 됩니다. 왜냐하면 좋아한다는 마음은 그 자체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좋아하는 마음에 별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무얼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그게 좋은 겁니다. 좋음은 그렇게 간단하면서 진실한 감정입니다. 그리고 그런 진실함과 순수함이 강렬하게 전달될수록 사람들은 더 오랫동안 위로를 받습니다. 쭉 살다 보면 내가 어떻게 생겨먹은 사람인지 알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정말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 있습니다. 주변에 쓸데없는 말들을 너무 많이 들었구나. 나는 그냥 사라지는 대로 살아왔구나. 그럴 때 이런 순수한, 진실한 창작물을 접하면 잠시 쉬어갈 수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에 잠시 마음을 누일 수 있습니다. 그런 잠깐의 순간에 위로가 되는 것, 저는 이것이 영화의 역할, 나아가서 예술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래전에 문학평론가 김현은 문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에게 유용한 것은 대체로 그것이 유용하다는 것 때문에 인간을 억압한다. 문학은 써먹지 않는다. 문학은 유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을 억압하지 않는다. 저는 문학의 자리에 영화나 예술을 넣어도 같은 의미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봉준호 감독은 자신의 영화를 어딘가 써먹기 위해서 만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만드는 많은 영화적 순간들은 창작자의 어떤 순수함을 지닙니다. 진실성을 가집니다. 순수하고 진실된 어떤 순간들을 가지고 있는 영화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리고 그런 진실된 순간은 사람을 위로합니다. 위로라는 것이 별게 아닙니다. 거짓말 사이에서 잠시 빠져나와서 진실한 감정을 느끼는 것, 이것이 위로입니다. 써먹기 위한 것이 아니어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위로입니다. 반면 우리가 접하는 대부분의 영화는 어딘가 써먹기 위해서 만들어집니다. 추석과 설날을 겨냥한 뻔한 패턴의 영화들이나 관습적으로 반복하는 무성의한 영화들, 시류에 맞춰서 한몫 잡기 위해 만들어지는 영화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들 수 있어서 만든 영화들은 만들고 싶어서 만든 영화를 결코 따라갈 수 없습니다. 만들 수 있어서 만든 영화들은 대중성을 고려한다는 명분으로 쓸모없는 유머 한 숟갈, 어울리지 않는 대세 배우 한 숟갈, 어색한 사투리나 괜한 비속어 한 숟갈, 쥐어짜는 감동 한 숟갈로 마치 엉터리 잡탕처럼 만들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봉준호 감독과 같은 창작자의 태도는 귀합니다. 봉준호 영화의 재기발랄함과 만화적 상상력은 기존 장르 문법 사이사이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그렇습니다. 그건 태도에서 비롯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의도보다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영화를 대하는 봉준호 감독의 진심 어린 혹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태도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 살아남는 건 치밀하게 의도된 영화가 아니라 진실한 태도의 영화입니다. 로베르 브레송의 말처럼 우리의 눈과 귀가 강하게 원하는 것은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